손님 허벅지에다가 펄펄 끓는 우동을 쏟은 거예요, 알바가. 그래서 700만 원을 물어줬습니다. 700만 원. 배탈 손님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도 뭐 20년 넘게 했으니 얼마나 많았겠어요. 창피한 일이지만 어쨌든 배탈 손님이 나왔습니다. 제 음식을 먹고 배탈 났든 안 났든 초밥이나 회는요, 배탈 나면 무조건 그쪽 타겟이 돼요. 그냥 손님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탈 손님들이. 배탈 손님이 났을 때 업주가 대처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배탈 손님은 주로 생물을 취급하는 식당에서 많이 배탈이 나요. 저기 해장국 먹었는데 배탈 났다고 연락 오는 손님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해장국집 사장님들은 아시겠지만 국밥을 먹고 배탈 났다는 손님들은 거의 없어요. 구운 고기를 먹고 배탈 나는 손님도 거의 없고, 보통 날것에서 배탈이 많이 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타겟이 되죠. 저도 이제 매년 한두 명씩은 뭐 배탈 났다고 연락이 오는데 뭐 다 제 잘못입니다. 어쨌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탈 손님이 있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 이번에 100년 가게 선정됐습니다. 유튜브에서 게시글로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영상을 통해서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랑을 좀 하고 싶습니다. 100년 가게는 30년 이상 영업을 한 가게한테만 수여되는 그런 상 같은 거라기보다는 이제 격려의 어떤 마크인데요. 저는 이제 23년 됐거든요. 23년 된 사람이 어떻게 100년 가게를 받았냐면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서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서 100년 가게에 선정이 됩니다. 고양시에는 저 말고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영광스럽게도 100년 가게에 선정이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은 초밥집 힘들어가지고 내년까지만 할까 했는데 100년 하겠습니다. 100년 앞으로. 저한테는 고무적인 일이고요. 올해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슬픈 해였는데 저한테는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100년 가게 된 거를 보셨으면 참 좋아졌을 텐데.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배탈 손님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도 배탈 손님이 나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죠.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이요, 구독. 몇 개월 전에는 배탈이 나고 병원에 갔는데, 언제 병원 갔냐면 오늘 드시고 내일은 괜찮고 모레 저녁 때쯤에 배가 아팠다. 그러면 오늘 먹고 어제 다음 날은 굶었냐 물었더니 딱 굶었대요. 하여튼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 가가지고 진단을 받았는데 뭐 노로바이러스인지 뭐 걸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에서 연락해서 보험 처리했는데, 보험 처리의 기준은요 4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식사를 한 이후에 48시간 이후에 배탈이 나면은 보험 처리가 안 되지만 48시간 이전에 보험 처리는 된다고 합니다. 그 손님은 40시간째 갔던 것 같아요. 44시간인가 40시간째 갔던 것 같아요. 같이 먹은 일은 괜찮았는데 그 손님만 그랬다. 이제 보험 처리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요. 매장에 전화가 오면 음식점 화재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되거든요. 네, 화재배상 보험 안에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배탈 나거나 다치거나 디거나 했을 때 보험에서 대신 처리해 주는 거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거기에 대한 비용이 5만 원을 업주가 비용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 돼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10만 원이에요. 적은 돈은 아닙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보험 처리를 해서 많은 것들을 처리했었는데, 제가 1층에서 영업을 하는데 1층에 물이 새가지고 1층에 피해를 입었어. 하수구에서 물이 새가지고. 그것도 배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팁 알고 계세요? 제가 쭈꾸미 할 때 물이 새가지고 1층에 애견 용품 샵이 있었는데 지붕에 물이 새가지고 막 불편한 거 겪어오셨던 사장님이 있었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보험 처리를 해드렸어요. 너무 미안해서. 그런 것도 배상이 됩니다. 식당에서 어떤 보험 처리하는 부분들은 음식물도 있고 그런 사고도 있고 손님이 다치는 경우도 있죠. 제가 가장 크게 사고가 났던 거는 알바가 사고를 냈는데, 제가 이제 초보 알바들을 안 쓴 이유가 그때부터예요. 알바가 메뉴판을 겨드랑이 끼고 우동을 가져가다가 손님 바로 위에서 이렇게 내리다가 이게 빠지려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본능적으로 이걸 잡으려고 한 거야. 그 우동을 손님 무릎 위에, 허벅지에 쏟은 거예요. 그것도 20대 여자 손님 허벅지 위에. 물을 거기다가 바로 부었죠. 제가 서빙을 좀 같이 좀 볼 때였는데, 이제 옷을 벗겨서 그 상황을 봐야 되는데 20대 여성 손님은 제가 옷을 벗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층에 있는 여성 탈의실로 가서 저 실장이 옷을 벗겨서 봤는데 빨개졌다 일단. 그래서 병원을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급하게 병원을 모시고 갔죠. 근데 그 뒤로 어떻게 처리가 됐냐면 화상치료에 성형치료까지 다 했어요. 보험회사 말로는 700 몇백만 원을 물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그 큰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그 알바는 또 진짜 지금 생각하면 또 빡치는데, 알바는 또 알바 놀랬을까봐 또 그만둘까봐 또 그때 사람이 없었던 시절이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처리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일만 열심히 해. 그랬는데 그 다음날 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저는 이제 경험이 없는 알바는 안 씁니다. 아무리 싸도 대형 알바래. 또 한 번은 또 무슨 사고가 있었냐면은 스키야키를 할 때 고체 알코올을 써요. 근데 고체 알코올이 좀 비싸서 제가 아끼겠다고, 참 멍청한 짓이죠. 젤리 형태 알코올. 그걸 튜브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이게 요만큼 남았을 때 얘네들이 엎어가지고 탁 짜가지고 쭉 짜는데 거기 불이 붙은 채로 짠 거야. 근데 이게 푹푹 나오면서 이 알코올이 튄 거야. 불이 붙은 상태로. 그래가지고 손님이 화형당할 뻔했어. 손님 화형.
몸에 불이 붙어서 화형당할 뻔한 거야. 그래가지고 머리카락 타고 옷 타고 의자 타고 또 이제 뭐 명품 그 바바리 코트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간장을 쏟아가지고 명품 바바리 코트를 보험 들기 전에 물은 적이 한 번 있어요. 보험이 있긴 있었겠지만 초창기였을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바바리 코트 값을 제일 비싸게 물어준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배탈 손님 났을 때는 다 돈으로 그냥 물어줬어요. 병원비 다 물어주고 했었어요. 진짜 배탈 손님이 연락이 왔을 때 이렇게 응대를 하셔야 돼요. 어떤 음식을 팔든 간에 그 손님의 얘기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뭐 국밥집이든 초밥집이든 횟집이든 갈비집이든 손님이 뭔가 불편을 얘기할 때는 그 얘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손님 마음이 누그러져요. 손님 화나게 하지 말라는 얘기야. 손님 화나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 그런 손님 없는데요? 그러거나 그럴 리가 없는데. 일단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전 잘 몰라요. 사장님한테 얘기하세요. 일단 보험 처리를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보험 처리해드릴게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 뭐 그럼 식대를 빼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는 순간 이때부터 얘기가 이제 달라지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손님 얘기를 들어주세요. 우선 이제 치료를 권하는 거지. 일단요, 지금 많이 아프시니까 치료 먼저 하세요. 나중에 치료비가 나오면 저희들이 다 처리해 드릴 테니까 일단 치료 먼저 하십시오 하고, 시간이 되시면 영수증 꼭 사진을 먼저 보내주시고요. 그래서 영수증을 받으면 일시를 확인해서 카메라를 뒤져봅니다. 정말 그 손님이 말하는 상황이 맞는지, 손님 명수가 맞는지 그런 거 확인하셔야 돼요. 또 치료 후에 손님이 또 연락이 옵니다. 아니면 치료 중간에 손님이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그때도 또 들어주고 잘 치료하라고 얘기해주고, 보통 치료 중에 이제 보험에서 연락을 해요. 이런 상황이 됐으니 그 손님한테 연락해서 상황을 좀 들어보고 이제 보험 처리를 해달라. 그러면 이제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인이 나와서 그런 상황들을 처리해 가겠죠. 근데 손님이 이제 보험 처리를 이제 하는 와중에 직접 전화가 와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 뭐 보험 처리하냐? 이거 뭐 그냥 간단한데 이거 뭐 약값만 줘라. 그래서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 보험료를 대는 이하일 경우에는 보험 처리하는 게 좋아요. 근데 10만 원이 넘어가면 그냥 보험 처리하세요. 뭐 무리하게 나 일당하고 뭐 달라 그러면, 예수님 그럼 보험 처리하겠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돼요. 그렇게도 처리해야 돼. 그리고 이제 보험 처리가 끝나면 또 전화 통화 해가지고, 손님 잘 치료하셨어요? 어디 저희 집 밥 먹고 식사하고 사고 나셨으니까 너무너무 죄송해요. 또 다른 손님이 있었어도 없었던 간에 손님이 사고가 나셨으니 저희 입장에서는 도의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치료하시고 다음번에 들러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마무리 져줘야 됩니다. 자, 아셨죠? 보험 손님이 컴플레인 했을 때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돈을 물어주고 안 물어주고는 5년 10년 장사하는데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그 돈 아깝죠.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돈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아깝다 생각해가지고 막 밥값도 못 물어주겠다,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뭐 확실하냐 막 이런 말 하지 말란 말이야. 싸우지 말라고. 손님하고 싸우면 이제 구청에 연락을 해 손님이. 그럼 어떤 결과가 오냐면 구청에서 단속이 나와요. 얼마 전에 우리 가게에 파리가 막 있다고, 파리가 많다고 구청에 민원 들어가서 구청에 전화 왔어요. 파리 좀 잡으라고. 겁나 파리 열심히 잡았거든요. 파리가 얼마나 있겠어. 가게에 있어봐야 몇 마리 있겠지. 그렇게 연락 온다고 단속 일단 안 나오게 해야 되는데, 손님이 무리한 요구할 때는 거절을 해야지. 그럼 단속 나오고 각오하고 매장 단속 나오기 점검 싹 한번 해가지고 뭐가 안 나오게. 그러니까 민원 들어가지 않게 하라고. 보이스피싱이 왔을 때 난 딱 듣기엔 약간 보이스피싱 느낌이 나는데, 우리 정서방 대표는 사람이 착해서 잘 모르나 보다. 난 딱 느낌에 보이스피싱 같은데. 발음도 안 좋아. 혀 짧은 소리 하고 앉았어. 딱 보니까 내가 이상한 놈이야, 모자란 놈이야 이거. 말도 이렇게 재수없게. 아무튼 이런 놈들한테 신종 보이스피싱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이 새끼 이거 유튜브 보시고 만약에 걸리신 분 있으면 제보 주세요. 경찰서 신고해버리게. 쌍놈.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보이세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좀 해주세요. 먹자마자 이걸로 끝내겠습니다.